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7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7주차에는 약간 특강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시민성,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 이제 2교시에는 세계시민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제가 이제 쓴 교수 칼럼, 음, 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세계화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죠. 그 결과 세계가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리얼타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뉴욕 월가의 주식 시황은 곧바로 한국 주식에 영향을 주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경제의 혼란과 혼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 시점에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우리나라에 막 바로 영향을 주고 있죠. 네. 실제 우리 여러분 어때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기름값 너무 비싸죠? 네. 이처럼 시계는 시줄과 날줄로 촘촘하게 연계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유럽과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가 알려지는 데에는 최소 2주가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생긴 것을 유럽에서 알게 된다거나, 유럽에서 어떤 일이 생긴 것을 우리가 알게 되려면은, 최소한 2주의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실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세계시민 교육, 세계시민 정말 필요한 것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 세상임을 그대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지구촌의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빠른 이동수단과 잦은 사람들의 접촉으로 네트워크 그물망을 타고서 전 세계로 전염되는 음, 전염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양태와 존재 방식마저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세계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화로 시작하여 하나의 세계가 된 세상을 글로벌 사회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사회에서는 우리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자질이 바로 세계 시민성이죠. 세계 시민 교육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요청되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인 세계 시민성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에 여기서는 세계 시민 교육이 왜 필요한가? 세계 시민 교육이 기르고자 하는 세계 시민의 역량은 무엇인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거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네, 세계 시민 교육의 필요성. 세계화는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아주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죠. 더욱이 교통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람, 정보, 물자, 이런 흐름이 정말 많아지고 또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세계화로 인한 흐름은 또 지역이나 국가마다 불평등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글로벌 사회를 가져온 세계화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세계화는 지식, 과학과 기술 제품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문화적으로 다양한 사회를 이끌고 상호 문화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가져오고 아이디어 공유와 공동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대 행동의 가능성을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반면에 세계화는 사회,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또 낳았습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계층 간의 음, 계층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사회적인 양극화를 가져왔습니다. 사회에는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 소외가 심화되고 사회 경제적 약자의 삶은 피폐해지고 인종차별도 심해졌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 간에는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적 지배와 착취가 심화되었습니다.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임금 등을 이용하여 산업 투자를 한 후 환경 파괴, 자본 유출 심화 등을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전 지구의 온실 효과, 기후 변화, 환경 파괴, 환경 오염, 천연자원의 고갈 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후,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전 지구적 어떤 문제죠.
세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볼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케냐의 나이바시아 호수 주변에 있는 장미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기서 생산한 장미는 유럽의 네덜란드 포시장을 통하여 유럽 전역으로 수출됩니다. 나이바시아 주민들은 화훼 농장으로 경제적 도움을 얻었으나 엄청난 물을 소비하는 장미 농장은 나이바시아 호수를 메마르게 하였습니다. 호수를 중심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의 삶은 매우 어려워졌죠. 케냐의 나이바시아에는 선진국 자본가들과 지역 주민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로 장미의 역설이 있습니다. 케냐의 나이바시아 사례와 같이 세계화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국경을 초월한 긴장과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난제는 지역 차원과 세계 차원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국경의 담장을 넘어서 존재하는 국가 간의 분쟁의 해결도 개인의 노력이나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초국가적인 양태를 보이는 분쟁은 개인적, 집단적, 국가적, 그리고 세계적 수준에서 동시에 노력이 요청됩니다. 전 지구적, 특히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협업을 일궈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걸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지막 문장 중요하죠. 세계 시민이라는 것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 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세계 시민은 집단 지성을 통하여 이 쟁점과 문제를 기꺼이 자기 물음으로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시민 교육은 세계적 관점과 지역적 시각을 바탕으로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 시민의 글로벌 역량과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은 글로벌 쟁점을 잘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가치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세계를 보다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변화시키려는 사람이다. 옥스팜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거죠. 또 OECD도 있어요. OECD는 세계 시민이 갖춰야 할 글로벌 역량을 지역, 세계와 문화 간 쟁점을 살펴보는 능력,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능력, 타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개방적이고 적절하고 효과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능력과 집단적 복지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OECD가 제시한 글로벌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이해의 지식, 인지적 기능과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지식에는 글로벌 쟁점에 대한 지식과 상호문화의 지식, 인지적 기능과 과정에서는 정보를 평가하고 논의를 설정하고 복잡한 상황과 문제를 설명하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의사소통에서 차이를 이해하기, 그리고 행동과 결과를 평가하기 기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글로벌 어떤 역량 수준, OECD의 글로벌 역량 수준 보면은 타자의 관점과 세계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개방적이고 존중하며 효과적으로 문화 간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것, 집단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 지역 세계와 문화 간 쟁점을 조사하는 것,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지식과 인지적 기술 과정, 그래서 지식은 글로벌 쟁점에 대한 지식, 인지적 기술 과정은 정보 평가, 논의 설정,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 설명하기,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역량의 수준을 확보한다라는 것이죠. 네. 세계 시민 교육은 글로벌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내용 구조를 지식과 이해, 기능, 그리고 가치와 태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세계 시민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권, 민주주의, 사회 정의, 평등, 다양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보편적 가치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세계 시민 교육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비판적 사고, 공감, 의사소통, 협력과 성찰 등의 기능과 소명의식, 존중, 가치 다양성, 참여와 포용, 신념 등의 가치와 태도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공적 영역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하여 세계 시민 교육이 보다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세계 시민이 보다 더 나은 세상과 미래를 위해 헌신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세계 시민 교육의 접근 방법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과 비판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제 소프트 어프로치, 크리티컬 어프로치인데, 이제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이제 연성적, 우리 소프트다 보니까 연성적 접근 방법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번역을 할 때요. 먼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차이의 이해와 존중,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온정주의를 지향합니다. 인간의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나눔과 돌봄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 방법은 사람들의 선행을 강조하고 나의 선행이 타자나 타국민을 도울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주로 상호 의존, 다양성, 공감, 자유 등. 네. 근데 비판적 접근 방법은 세계에 드러나는 차별, 가난, 쟁점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하는 거죠. 특히 가난, 쟁점의 원인을 정치 권력의 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판적 접근 방법은 자유적 접근 방법이 불의의 환경에 놓인 국가, 지역, 문화들 간의 어떤 힘과 영향의 불균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이런 걸 지적하는 거죠. 네. 왜 너희들 어떤 세계 부정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비판적 접근 방법은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동참하는 윤리적인 글로벌 책무성, 어, 윤리적인 어떤 글로벌 책임감 이런 걸 강조하면서 서구 중심의 식민지적 관점에서 탈피해서 세계에 대한 주류 집단의 관점을 탈식민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봤던 거죠. 자,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탈식민지화. 네. 이 접근 방법은 사회정의, 공정성, 인권, 비판 등을 키워드로 강조합니다. 비판적 접근 방법은 정의와 공정을 사고의 기초로 보기 때문에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떤 국제정치의 문제나 쟁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국경까지 걸어오는 온두라스의 난민을 온두라스의 정부의 부패와 강대국의 착취 등의 결과라는 관점으로 비판적 분석을 하고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경까지 걸어온 온두라스의 난민을 그냥 그 사람들이 난민이니까 좀 불쌍하다. 우리가 좀 도와주자. 이렇게만 한다면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이고, 야, 이들이 왜 이렇게 걸어올 수밖에 없겠어? 이거 뭔가 온두라스 정부가 부패한 거 아니야? 아니면 강대국이 너무 착취한 그 결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비판적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세계 시민 교육은 가난, 오염, 문맹 등의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바라보는 선한 인간성을 기르고 더 나아가 글로벌 쟁점이나 문제의 구조적인 원인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표로 나누어 보면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기본적인 접근 방식이 자유, 이해와 존중. 그러니까 세계 시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차이를 우리가 뭐예요?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어, 온종주의를 기본적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비판적 접근 방법은 차별의 원인과 해결, 정치 권력의 구조적인 측면의 분석 바탕으로 한 비판주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떤 이런 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세계 전쟁이랄지, 이런 것도 왜,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어, 그래서 그걸 어떤 뭐 강대국의, 뭐 지나친 착취로 뭐 볼 수도 있고, 또는 그 반대편이 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그 구조를 좀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의 철학적 기초는 선한 인간성, 나눔과 돌봄이고, 비판적 접근 방법은 정의나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요. 그 다음에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상호 의존성의 이해라는 것은, 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서로 이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서로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결핍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의존해야 된다. 음. 그러나 이제 비판적 접근 방법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가진다는 거죠. 구조적 문제. 그래서 이제 저개발의 원인은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은 가난이나 원조가 없기 때문에 뭔가 결핍 부족 때문에 그러나 비판적 접근 방법은 불평등이나 부정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특수한 권력 관계 때문에 저개발이 생긴다는 거죠. 그 자유주의적 접근 방법의 주요 용어는 상호 의존, 다양성, 공감이라면 비판적 접근 방법은 사회 정의, 공정성, 인권, 비판 이런 것들이 주요 용어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교육 저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좀,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되고 또 세계 시민교육이 각국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교육, 현대사에서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참혹한 피해와 희생을 야기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가 간의 이해, 부족이 전쟁의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성찰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인류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고 나서 사실은 적국의 군인이라 하는 것도 그 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시민에 불과한 거잖아요. 똑같은 뭐 삼촌일 수도 있고 아저씨일 수도 있고 아빠일 수도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너무 많이 희생을 당했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특히 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최대한 전쟁을 우리가 어, 막아보자. 저지르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전의 전쟁은 우리 인류 사회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좀 뭐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에 접어들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전쟁을 통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다. 전쟁을 하지 말자. 근데 그것은 또 국가 간의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를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국가 간의 이해 부족은 불신, 다툼, 갈등 등을 넘어서 전쟁을 낳았다. 유네스코는 그래서 국가 간의 이해를 증진하려는 교육으로 이해 교육을 강조한 거죠. 국제 이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어서 2000년에 모든 어린이를 또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취지를 가진 모두를 위한 교육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우리 아동들이 특수 지역의 아동들이 착취를 당한다거나 또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아동들이 어떤 문제를 겪는 것은 없애야겠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유네스코에 있었다는 얘기죠. 2012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천하기 위하여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을 발족시키고 그 사무국을 유네스코에 두었죠. 그 글로벌 교육 우선 구상은 일단 첫 번째, 전 아동 취약 달성, 교육의 질 향상, 세계 시민 의식의 함양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여기서 세계 시민의 의식의 함양을 구체화한 것이 바로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거죠.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이 지역, 국가, 세계라는 다중적 차원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의 인간상을 첫 번째, 지식, 정보와 비판적 문해를 갖춘 학습자. 두 번째, 풍부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습자. 세 번째,
윤리적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학습자, 그리고 이 인간상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 주체의 9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시민교육의 목표를 인지적, 사회 정서적, 행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인지적 영역은 세계와 그 복합성을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 정서적 영역은 학습자가 정서적, 심리, 사회적, 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발달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가치, 태도, 사회적 기능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행동적 영역은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문제나 쟁점에 대해 행동하고 수행하고 실제 적용하고 참여하는 역량, 함량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볼 때 세계 시민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세계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세계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일단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 현상에 대한 지식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쟁점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모른 체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시민교육 영역은 유네스코가 21세기 교육의 화두를 평생교육으로 두고서 발간한 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기 종합보고서에 언급한 4가지 기능, 즉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존재하기 위한 학습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궁극적으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세계 시민 교육은 학습자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떠맡으며, 네, 능동적 역할을 스스로 한다는 거죠. 세계의 여러 문제들에 맞서고 또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관용적이고 포용적이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 시민 교육은 지구촌의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 국제 이해, 문화 다양성 등의 주제들을 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평화, 인권, 지속 가능 발전, 국제 이해, 문화 다양성 이렇게요. 세계 시민 교육은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세계 시민 교육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지역의 관점으로 네트워크로 쌓인 글로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 자신을 세계와 잇대어 사고하고 세계를 나의 삶과 연결시켜서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실현할 수 있기를 네,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시민 교육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이제 저 세계 시민 교육 내용을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제가 네, 세계 속에 나는 누구인가 세계 시민에 대한 자각 그래서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내용을 제가 이제 어, 2부 두 번에 나누어서 이제 제가 이제 쓰려고 했던 거고 이제 첫 번째로 세계 속에 나는 누구인가 세계 시민에 대한 자각 그래서 세계 시민성 내 스스로가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가 첫 번째를 썼고 이거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아직 안 썼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가을에 2학기 때 해서 또 그 학교 신문에 교수칼럼에 또 실릴 건데 그 거기에서는 이제 앞에 살펴본 좀 구체적인 세계시민성과 세계시민 교육의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세계시민성에 대한 어떤 세계시민이라는 정체성, 자각, 이것이 주 내용인데, 이걸 같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 4년간의 코로나 사태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중에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세계화에 대한 인식입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지구촌, 세계화에는 하나라는 표어를 자주 접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이러한 표어를 단순히 상징적인 단어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세계가 하나라는 것을 실감하기에 우리의 생활은
단조로웠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한 나라의 작은 일이 다른 나라에 얼마든 영향을 끼치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이웃과 지역, 국가를 넘어 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몸소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대학생은 세계 속의 나를 어떻게 정체화해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당신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코스모폴리테스라고 답하였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그리스인 남성이면서 혈통, 출신 도시, 사회계급, 심지어 자유민이라는 태생적 신분이나 성별로 자신을 정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자와 여자, 그리스인과 비그리스인, 노예와 자유민을 포함한 모든 이와 공유하는 특징으로 고집스럽게 자신을 정의하였습니다. 모든 이와 공유하는 특징으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내세우지 않았고 모든 이와 공유하는 특징으로 자신을 정체화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는 자신을 단순한 세계의 거주자가 아니라 세계의 시민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사람들을 서로 구분하는 출신지, 지위, 계급, 성별 등의 특징보다는 공통된 인간성에 초점을 두는 정치에 대한 도덕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오게네스를 세계 시민 사상의 시초자로 보는 거예요. 네. 디오게네스,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 사상의 시초자, 처음이다. 자, 이러한 어떤 철학은 칸트 얘기로 이어지고 칸트는 영원한 세계의 평화를 위해 국내법과 국제법만으로는 어떤 전 영원한 세계의 평화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간과 또 국가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세계 시민법이 필요하다. 세계 시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칸트가 말한 세계 시민법의 주요 내용은 방문할 권리와 환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방문할 권리, 또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지역에 오게 되면은 환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세계 시민이 여러 국가를 자유롭게 오가도록 하여 상호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평화적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칸트의 세계 시민법 이념은 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의 이념적 근거가 되었으며 평화와 환대에 관한 현대적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세계 시민을 양성할 때라는 조항을 바탕으로 세계 교육 우선 구상을 주창하였고 이는 유엔의 용어로서 세계 시민 교육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세계시민교육은 2015년 인천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 포럼에서 채택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반영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 세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확산되었습니다. 이후 유네스코에서도 꾸준히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핵심 구성 요소와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2017년부터 공교육에서 공식적으로 세계 시민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어, 대학기관에서도 세계 시민성과 관련된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5학년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6학년에 가서야 세계 시민교육이 아주 가볍게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 윤리교과서나 사회교과서에도 세계 시민교육이 언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교에서는 교양 과목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또 어떤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미처 아직 교양 과목으로서 이렇게 개설을 못 해가지고 음, 이제 이거 교육이 뭐 진행되지 않고 있는 학교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알아보진 않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교양 과목에서 세계 시민교육, 세계 시민성에 대해서 내가 교육을 받고 있다, 언급한 것을 들었다, 이러면 다행이고, 혹시나 듣지 못했다면, 제 수업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시민성, 세계 시민교육, 이런 걸 들어봤다. 조금 뭐 이해가 된다. 런 측면에서라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수업을 좀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세계 시민성에 대한 장악이 미흡하여 스스로를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식하는데 여전히 소홀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 시민을 넘어 세계 시민에 대한 인식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서 마땅히 깨우쳐야 될 자각이며 정체성입니다.
대학생으로서 우리 대학생은 이제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래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학생으로서 멋진 미래를 그리는 과정에 세계 시민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칼럼을 좀 썼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는 이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에 대한 것들을 주로 제가 요즘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작년 거의 25년 3월 달부터 12월까지 준비했던 것이 이제 26년 1월에 투고를 해가지고 논문으로 이제 2월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세계 시민 교육에 관한 논문을 제가 하나 이제 나왔고 앞으로도 세계 시민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계속해서 또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세계 시민 교육, 세계 시민성, 내가 세계 시민이다, 뭐 이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여기서 네, 실질적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